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 정책개발실에서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서영교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북극이 글로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극 환경변화 위기와 함께 한편으로 국제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북극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북극의 개념과 최근 북극의 관심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박사 전공은 환경정책이고 현재 극지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엔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와 과학기자로서 활동하였으며 이후 극지연구소 정책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 36개 북극 관련 연구기관 간 연합체인 한국북극연구 컨소시엄이 해양수산부 정책에 따라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의 사무총장으로 현재 사무국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지 정책과 관련해 그간 제 저서와 논문 중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대중서인 흥미진진 북극 전략을 저술하여 최근 출간하였습니다. 극지연구소에서 그간 연구한 내용과 세종대학교에서 전공 필수 과목으로 강의한 북극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북극의 어원과 정의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극의 어원입니다. 북극 어원과 관련하여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 과거 약 2000년 전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지리학자였던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는 대략 북위 63도 지점을 툴레, 즉 극북의 땅으로 지칭하였습니다. 여기서 툴레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현재 북유럽권을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 로마어로 북유럽을 인간이 거주 가능한 최북단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북극권 국가라고 하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포함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러한 툴레 개념을 제시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 북극의 어원을 살펴보면 북극, 영어로 아크틱이라는 영단어는 곰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악톡스가 그 어원입니다. 그런데 그 곰을 뜻하는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 지방을 뜻하는 아크티코스, 즉 곰이라는 뜻의 아크트와 영어로 형용사 전미어인 IC를 뜻하는 이코스가 결합하여 북극을 뜻하는 아크틱이라는 영단어가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곰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곰이 아니라 북두칠성으로 알려진 별자리인 큰곰자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국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을 한 북두칠성으로 불리는 큰곰자리, 영어로는 빅 디퍼라고 불리는 이 별자리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극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남극, 영어로 엔타티카는 고대 그리스어와 로마어의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인 안티를 북극 어원과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북극을 뜻하는 아크티케 앞에 그리스 로마어 접두어인 안티가 결합하여 엔타티카라는 영단어가 생성된 것입니다. 결국 남북극 모두 별자리에서 단어가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은 북극곰에서 어원이 유래되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극의 정의입니다. 북극은 크게 천문학적 정의, 기후지리적 정의, 그리고 생태학적 정의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천문학적 정의입니다.
북위 66.33도에서 북극점이 있는 북위 90도까지 펼쳐진 지역을 천문학적인 북극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위 66.33도를 연결한 선을 영어로 아크틱 서클, 우리나라 말로 북극선으로 불립니다. 이 정의에 따른 북극 공간은 6월 21일경 여름철 하지 시즌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그리고 12월 21일경인 겨울철 동지 시즌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북극 관문 도시인 트롬소에서는 이 하진날 백야 마라톤을 개최하여 밤 9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마라톤을 달리며 백야를 즐기는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북극권 극야, 즉 동짓날 근처 지구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N과 S로 쓰여 있는 지구 자전축이 정수직에서 23.5도 기울어져 지구가 자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지구 오른쪽이 낮, 왼쪽이 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구 자전축을 기준으로 지구를 회전시켜 보면 영어로 아크틱 서클, 즉 북극선이라고 쓰인 선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은 하루 24시간 계속 밤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 정의에 따른 북극 면적은 남한 면적의 200배에 이르는 2100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이 중 해양 면적과 육지 면적은 거의 반반씩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노르웨이 트롬소에 제가 현지 협력센터장으로 파견 나갔을 당시 백야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고지대 대형 빙하가 좌우 산들을 U자형으로 깎으면서 바다로 서서히 녹아내려 생긴 지형을 피오르드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후지리적 정의입니다. 연중 가장 따뜻한 7월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지역을 북극이라 하는데, 옆 지도에서 붉은색 등원선 안쪽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이 바로 북극입니다. 이 정의는 일률적인 위도로 구분하는 천문학적 정의가 아닌 기후학적으로 일정 기온 이하의 추운 곳을 북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정의입니다. 이는 북극점부터 영구 동토지대의 남쪽 한계선까지를 말합니다. 즉,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수목 한계선부터 북극점까지 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구 동토지대란 영어로 퍼머프로스트라고 하는데, 토양 온도가 0도씨 이하로 2년 이상 유지되는 결빙 상태의 지대를 말합니다. 주로 아시아, 북아메리카, 북유럽의 툰드라 지대를 말합니다. 툰드라 지역이라면 나무가 저온과 짧은 생장 계절의 영향을 받아 자랄 수 없는 식생지대로 아래 사진에 제시된 곳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4분의 1이 툰드라 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태학적 정의는 동토지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육지에서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극의 정의 부분을 마치고 다음으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북극의 주요 관심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 포럼은 몇 년 전 북극의 주요 이슈로 자원, 기후변화, 해운 물류,
군사안보와 같은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인간 활동 등 크게 6대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다보스 포럼은 매년 초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컨벤션 도시인 다보스에서 주요 국가 수장과 세계적인 경제 석학, 기업인, 정치인 등이 모여 그해의 이슈를 미리 전망하는 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 제시한 북극의 6대 이슈를 분야별로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입니다. 북극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천연가스 자원입니다. 북극에는 세계 미발굴 가스의 30%, 미발굴 석유의 13%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북극 바다 밑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극권에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8개국이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8개국의 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보면 러시아가 북극권 전체 에너지 자원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2017년부터 자국의 북극 야말반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과 프랑스가 가스 생산기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기지에서 최저 영하 50도의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가스 생산과 쇠빙 LNG 운반선의 선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 북극에서 LNG 생산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이 쇠빙 LNG 운반선은 우리나라 대우조선 해양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크리스토프 드 마르줄이라는 초대형 선박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러시아 야말 기지에서 생산된 LNG를 운반하기 위해 총 15척의 쇠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여 납품했습니다. 두 번째로 해운과 관련이 있는 북극항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국에서 네덜란드 노테르담까지 연두색의 이집트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것보다 주황색의 러시아 북극 바닷길인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운항 거리가 3분의 1이 짧아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우조선 해양의 쇠빙 LNG 운반선은 올 초 야말기지 사베타항에서 중국 상해 인근의 동부 지역인 장쑤성까지 9일 만에 운항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바다 얼음이 계속 줄어들면서 항해 안전성이 개선된다면 이 북극의 바닷길인 북극항로가 상용화되는 날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입니다. 북극은 타 지역 대비 평균 기온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그만큼 기후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북극에 주는 영향은 다양한데 생태계 변화만 살펴보겠습니다. 북극곰은 해빙이 줄어들면서 해빙 위의 물개 사냥에 어려움을 겪어 먹잇감을 찾아 점차 내륙으로 서식지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에는 그리즐리 회색곰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종이 만났는데 과학자들은 이 두 종의 곰이 서로 싸울지 아니면 결혼을 하며 공생할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후자였습니다. 두 개체 간 짝짓기를 통해 새로운 하이브리드,
우리말로 잡종인 피즐리곰 또는 그롤라곰이라는 새로운 개체가 출현한 것입니다. 폴라베어라는 북극곰과 그리즐리라는 회색곰 영단어가 합쳐져 나온 이름이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야생 찐득이가 북극의 정착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생 찐득이는 우리나라 여름철 풀밭에서 사람에 붙으면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려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알래스카의 한여름 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올라가면서 찐득이가 진출해 북극 알래스카 무스 같은 초식동물을 공격하여 털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진드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따뜻한 곳에서 살던 그 어떤 생물들이 북극에 진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머지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북극 연구 이슈에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북극의 난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북극은 광활한 곳이라 어느 한 나라가 연구하여 답을 찾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항해용 드론과 같은 새로운 장비가 북극을 누빌 것입니다. 드론 하면 보통 하늘을 나는 장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카약처럼 생겨서 북극의 바다를 누비는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되어 인간이 가기 힘든 곳을 찾아가 대신 조사하고 데이터를 획득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요즘 북극 뉴스를 읽어보면 러시아, 미국, 북유럽 국가들의 군비 확충이나 군사훈련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 시대를 고긴장 저협력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보다 북극권 국가 간 긴장 분위기가 기존보다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북극권 국가 간 정부 포럼인 북극이사회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북극을 저긴장 고협력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북극에서 안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주민 및 거주민 이슈입니다. 북극에는 약 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의 원주민들은 의료 문제,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교통 문제, 고유 언어 보존이나 술록 목축과 같은 전통 생활 유지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이슈로서 북극이사회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환경 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처럼 북극 진출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극의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해 북극이사회 옵서버국이자 북극의 기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로서 북극의 현안 해결에 참여가 요구되며 이러한 해결에 제가 속한 극지연구소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으로 북극 항로 등 북극이 주는 기회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북극 기후변화 시대에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손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속해 있는 북극연구 컨소시엄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